그러면서 이 욕구가 채워져야 위에 거 할 생각이 난다 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배고프셔서 대답할 기회가 없으신가 봐요. 네, 빨리 해야 되겠다. 네, 이거 다 빼고 공감 능력하고 자기 표현력 그 두 가지만 아주 짧게 얘기할까요? 네, 제가 1시 반에 서울에서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밥도 못 먹고 가려고 했는데 이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시 만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오늘이 평생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한 5분만 더 해도 되지 않을까. 네, 제가 늦게 시작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인간관계, 공감 능력이 중요하다. 특히나 뭐 공과대학으로 유명한 카네기 멜론 공과대학에서조차 저 관계가 훨씬 중요한 거다 하는데요. 보면 공감 능력이 이렇게 슬프구나, 아프구나를 느끼는 게 공감이라면 공감 능력은 그걸 표현할 줄 아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직원이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그러고 났으면 어머니 좀 어떠셔? 이렇게 며칠에 겉으로 묻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속으로 직원이 감기였다. 그러면 감기 좀 났어? 이렇게 묻는 게 중요하신 거죠. 그냥 속으로 났나 보지? 기침 안 하네? 그냥 속으로 하실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당뇨기가 좀 있으신데 저희 직원 중에 그 통화를 듣고 이렇게 A4 10장 갖고 오면서 다 아시겠지만 이러면서 당뇨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이거를 정리해서 갖다 줬는데 그 선물은 뭐 정말 무슨 몇십만 원짜리 선물보다 너무 고맙죠. 예, 그래서 자꾸 그 표현을 좀 하시자. 그거 하시기에 너무 바쁘세요? 이분보다 바쁘세요? 네. 반기문 총장님이세요. 근데 서울에 오셨다 만나고 책 드렸는데 친서를 보내주셨네요. 제가 이분보다 바쁜 사람이 저도 그렇고 우리 별로 없을걸요? 근데 저걸 다 쓰시네요. 저한테만이 아니라 초등학생이 저는 나중에 유엔 사무총장이 되고 싶어요 하고 편지 보내면 거기에도 답장 저렇게 보내세요. 다 친필로. 그거는 제가 따뜻한 카리스마 개정판 작년에 쓰면서 반 총장님 인터뷰하고 뭐 그분의 또 그분 말만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특파원들이 쓴 그분의 사례들 책 한 9권쯤 읽어봤었죠. 그러면 공통되게 하는 말이 너무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 겸손한 거, 그 직원들 경우도 유엔에서도 직원들 무슨 중요한 손님 아니라 직원들 오면 입구까지 나가서 저기 한다, 또 대화 나누고 나면 문 앞까지 배웅한다 이런 걸로 뭐 너무 유명하시더라고요. 더군다나 정말 제가 이번에 제일 저기 한 건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매너일 수 있겠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각 나라의 영어 잘하는 애들 뽑아서 미국 가는 그 거기에 이제 뽑혀서 갔었는데 그때 있었던 홈스테이 하던 집 주인 아줌마 네? 외무부 장관이 된 다음에 그 아주머니를 외무부에 초대했다는 게 놀랍더라고요. 왜냐면 그 고3 때 이 가난한 나라 그것도 시골에서 가난한 나라에 막 돼지 치는 집에 애는 미국 한번 갔다 오면 거기랑 연결되고 싶어서라도 계속 크리스마스 카드 보냈겠거나 하겠지만 그 다음에 고시 패스하고 그 차관하고 다 올라갈 그 시절까지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결국은 자기가 한국에 한번 꼭 초대하겠다는 그 약속을 장관이 된 다음에 지켰다라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매너들보다. 예. 그래서 그 마음이면 이런 거 쓸 시간이 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그냥 이렇게 저희 주변에도 보면 이렇게 정말 그 마음으로 표현을 말로 잘 못하시겠으면 특히나 이렇게 엽서나 카드 같은 거 하나만 써주셔도 또 다른 것 같아요. 선물도 뭐 중요하고 이메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적 많으신데 그냥 예를 들어 연말 카드 뭐 이렇게 해서 이분이 저보다 15살 많은데 베풀어 주신 큰 사람 뭐 이런 첫 구절 보면 딱 닫아버리죠. 전체한테 보낸 거구나. 그냥 그래 버리는 거죠. 근데 이 오른쪽은 비트 컴퓨터 그 조현정 회장인데 자기네 회사 아이덴티티도 잘 살렸지만 개별적으로 썼다는 게 중요한 거죠. 저한테 쓴 거 맞아요. 새해도 이쁜 모습 그대로 유지하시고 그러면 저한테 쓴 게 틀림없어요. 네. 그래서 표현 중에 딱 우리끼리만인 그 표현이나 날씨 물어주는 거나 그런 건 꼭 좀 있으시면 좋죠.
그래서 공감은 그 속으로 아이고 속상하겠네, 아이 안 됐네 이거 말고 겉으로 자꾸 표현해 주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가기 전 마지막 자기 표현력인데요. 이거 하실 때가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드시기 때문에 또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자기를 내세우되 동시에 상대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는 게 많으면 병 되시죠. 화내는 게 많으면 병 되시죠. 네? 자기를 적절하게 표현하자. 여기 보시면 여기 누가 자기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가 또 보면 나를 이렇게 대하도록 항상 그를 부추기고 있는지도 모른다. 저 이렇게 대하셔도 돼요. 하는 셈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 찡얼거릴 수는 없지만 반복되는 거, 스트레스가 되는 건 상대한테 요구하셔라. 제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직장하고 가정. 직장하고 가정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서 안 하니까 다시 안 와도 되는 식당에 가선 소리소리 지르고 뭐뭐를 고쳐야 되는지를 막 말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이 하나도 안 중요한데 거기 가서 얘기하고 있으시잖아요. 보면 소극적 표현을 안 하시면 상대는 좋죠. 근데 나는 계속 골마가는 거죠. 또 공격적으로 소리 지르면 상대가 상처받죠. 그래서 자기 표현을 하시자. 존중해주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직원 중에 아주 유능한데 건방지다. 유능한데 건방지다 하면 속으로 그냥 우리 따로 모여갖고 하여튼 요즘 것들은 이러고 뒤에서 흉보시는 건 소극적. 그런가 하면 왜 이렇게 건방져? 그리고 막 대놓고 지적하는 건 공격적. 자기 표현은 유능한 직원이랑 같이 일해서 좋다. 그런데 조금 더 팀워크를 생각했으면 더 좋겠다. 그거 신경 써 달라 하고 이성적으로 말하시는 게 자기 표현이죠. 또 예를 들면 상사가 나를 막 사람들 많은 데서 비양거리듯이 지적 같은 거 한다. 이럴 때 보통 왜 불만이 있어요. 이 상사한테 내가 불만이 있어요. 그럼 상사가 왜 뭐 할 말 있어?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통 아니요. 그리고는 자리에 가서 친구한테 전화해서 한잔 하자 이러고 밤새 성토 대회를 하는 거죠. 이렇게 소주집 같은 데 가면 맨 그 두세 명 남자 뭐 젊은 애들 모여서 오늘도 나를 말이야 그러고 막 성토 대회를 하고 있죠. 그 친구한테 얘기해봤자 내일 출근하면 그는 또 나를 괴롭히죠. 그죠? 그러니까 그에게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참다 그거를 평생 끝까지 암 안 걸리고 끝까지 참고 이러면 괜찮겠는데 보통 끝까지 못 참아요. 참다가 어느 날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막 이러죠. 그러면 상사가 생각할 때 정말 참다 터졌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쟤 왜 저래? 참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관계도 그렇고 이렇게 하는 건 내가 참 서운해. 또 이렇게 하실 때가 제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사실 말해도 어렵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자꾸 공개적으로 질타하거나 비양거리고 그러는 상사한테 저 따로 저를 지적 있으시면 따로 불러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자는데 그게 좀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아이메시지 방법인데 그럴 때 어떻게 살다 보면 이 사람이 어느 날 따로 불러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 이상적 아이메시지. 그래서 이상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따로 불러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더 감사하네요. 또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 바란다 이러면서 이렇게 따로 불러주신 거를 막 고마워하는 표현을 하면 상대가 그러면 공개적으로 할 땐 좀 그랬겠네. 이렇게 좀 그때를 놓치지 말고 그 1년에 몇 번 안 되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에게 감사함을 전하셔야 되는 거죠. 따로 불러서 어느 날 얘기했는데 오늘은 웬일이야? 바람이 불었어. 그러면서 넘기기에 너무 아까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표현을 좀 많이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또 있지만 그냥 자기 표현의 우수사례 말씀드리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교육을 일찍 받았으면 좋은데 그렇지는 못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가족하고 아이한테도 아유 도대체 넌 왜 이러니? 그러면 걔가 바뀌나요? 아닐걸요? 그러니까 왜 흔히 말하듯이 뭔가 잘했을 때 어머 이 점은 참 좋구나 그리고 얘기해 주시는 게 더 좋겠죠. 그 외에 아주 재밌는 비유 저도 책에도 썼는데 왜 한국 아빠는 그러니까 서양 아빠는 손님이 왔다 야 나와서 인사해 아빠 친구한테 인사해 그러면 나와서 안녕하세요 그러면 친구가 어유 잘생겼네 어유 키가 크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서양 아빠들 경우엔 잘생기기만 한 게 아니라 농구도 잘해 하고 걔를 막 칭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두려워하진 않죠. 근데 우리나라 아빠는 키 크네 이러면
기계만큼 뭐에 30분 그거 하고 있으면 얘는 벌써 누가 앞에 나오는 것도 싫은 거죠. 어려서부터 우리가 무의식 중에 자꾸 그런 걸 하는 셈이다. 근데 일본 초등학교 아이 경우에 그 4학년 교실인데 한 명이 너무 떠들어서 앞에 나와서 혼나요. 혼나는데 손 들고 서 있으라고 그러고 막 이제 수업을 하다가 담임이 자 다음 시간은 뗏목 타기다. 다 수영장으로 가라. 그러는데 애들이 이제 미적미적 안 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냐 하고 담임이 물으니까 어느 애가 맨 앞에 있던 애인데 손 들더니 자세가 그러니까 자기 표현이 중요한 거 상대 존중이 중요하다는 거죠.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 아이는 너무 떠들었습니다. 제가 봐도 시끄러웠습니다. 막 야단치신 게 당연합니다. 막 그리고 막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러나 저 아이도 수영장에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서 막 상체를 숙여서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담임이 왜 그래야 되냐 하고 그 꼬마한테 물으니까 그 꼬마가 그 정중하던 꼬마가 태도는 여전히 정중해요. 제 생각에는 떠든 거랑 뗏목 타기는 큰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이 그 담임도 훌륭해요. 제가 이렇게 시간이 없는데도 이 사례를 굳이 말씀드리려는 게 자기 표현을 했을 때 그 리더가 시끄러 이게 아니라 그래 다른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해 그리고 다른 사람 애들한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또 손들더니 저 벌 쓰는 애가 우리 좁니다. 뗏목 타기에서 우리 한 명이 모자라면 불리합니다. 그런 얘기를 또 해요. 또 여자애 한 명은 친구가 안 가면 뗏목 탈 때 마음이 불편해요. 여자애는 울먹울먹하면서 데려가 주세요 막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인데 듣고 보니 너네들 말에도 일리가 있구나 그러면서 그래 얘도 데려가자 그러니까 와 막 환호성 치면서 수영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참 낯선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자랐잖아요. 우리는 선생님이 수영장으로 가! 그럼 네! 그러면 가면서 너 맞았냐? 우리 집은 어떡하냐? 막 가면서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서 그 다음 직장 들어와서도 끝까지 별로 다르지 않게 되면 그래서 우리나라에 암이 많은 것 같아요. 암 그게 사실인가요? 암 무슨 선전 암보험 선전 보니까 우리나라에 남자 3명에 1명이 암이고 여자 뭐 5명에 2명이 암이다 막 그러는데 너무 심하죠. 그리고 암병이 발생했느냐가 아니고도 사실 너무나 지금 사회에 많은 그런 그죠? 너무나 흉악해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게임에 죽이는 것만 하는데 그죠? 그냥 실제 만나면 자꾸 하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 자꾸 자기 표현력 많이 하시면서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또 우리 고객에게도 많은 표현하시면 2012년이 조금 더 행복한 해가 되지 않으실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진짜 빈말이 아니라 한 분 빼고 아무도 안 주셔가지고 네, 그 예상보다 너무 좋은 분이 안 계시고 열심히 그 마음이 느껴져서 제가 열심히 마음으로 강의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잘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예, 정말 유익한 수강 알려주신 이종성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